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하디슈 김전입니다. 먼저 문자 서비스 안내 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종목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그럼 4월 9일 데일리하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진정 기대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민주당 경선 중도 하차 소식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진정 기대감입니다. 뉴욕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과 같이 현재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수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코로나19 사망자 추이가 이번 주 이후에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사망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증시에도 긍정적이었고요. 이에 따라 유럽 일부 국가는 봉쇄 완화를 위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는 14일부터 상점들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상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체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경제활동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 말로 한 달 연장한 상황이지만 감염 위험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업무 복귀를 돕도록 지침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WHO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우려를 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샌더스 후보의 사퇴입니다. 이날 증시는 샌더스 의원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에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 하차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샌더스 의원, 이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진보, 좌파, 사회주의자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 재계에서는 아무래도 경계하고 있는 후보였는데요. 특히 샌더스 의원의 정책인 전국민 의료보험 단일화와 무상교육 등은 투자자들에게는 경계 대상 1순위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샌더스 후보는 경선 초반까지만 해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요. 지난달 3일에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에게 역전을 당한 바 있었죠. 조 바이든은 현재 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약 2,000명의 대의원 중 절반 이상을 확보한 상태여서 샌더스가 다시 우위에 서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샌더스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올 11월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의 대항마,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맞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가 미국에 얼마만큼 타격을 주느냐가 최대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0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약 6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입니다. 금통위는 9일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주요 국가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의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죠. 이 거리두기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수출이나 고용 상황 역시 좋지 않고 가계대출만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에서도 이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볼게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 의료 실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어제부터 비트컴퓨터와 같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서의 전환이 빨라진 가운데 원격 의료 비본의 성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놀랄 만큼 세상은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요. 수십 년 동안 환자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이 흐름은 바뀌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코로나19는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환자의 병원 방문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오고 있었지만요. 이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나 방호복도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라는 차선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원격 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의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체 정보와 개인 건강 정보가 건강 개선이나 질환 치료 그리고 예방 등의 구체적인 임상적 가치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 기록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되어야 되고요. 의료용 데이터 등을 클라우드로 저장하는 등의 활용성이 더욱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위 원격 의료 업체인 텔라닥의 주가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2018년 말일 기준으로 국내외 900여 개의 기관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축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은 물론이고요.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된다면 수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24%가량 상승하면서 9,000원대 고점을 찍었는데요. 지난 4월 7일까지만 해도 5,000원대의 종가를 형성했던 비트컴퓨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을 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영화금속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공항 발언은 투표 시즌에 정치권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발언인데요.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신공항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부산을 찾아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심행보를 벌였습니다. 부산 방문에서 지역사회가 가장 주목한 것은 아무래도 신공항이었는데요. 일단 신공항은 영남권 최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동남권에 있는 대표적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신공항에 대한 발언과 함께 공약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부산광역시의 가덕도와 경상남도의 밀양시 이 두 지역 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선거의 단골 메뉴로도 이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낙연 후보는 김해 신공항 확장 재검증과 동남권 관문 공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민심을 잡기 위한 언급이라는 점과 또 그 메시지가 불분명해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신공항과 관련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영화금속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1,565원까지 상승했고요. 이 밖에도 영흥철강이라던가 동방성기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비트컴퓨터와 영화금속 소식으로 데일리 하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